여러분들은 본인 팔 사이즈가 만족스러운가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팔 사이즈가 만족스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우리 운동 좀 했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만져보게 하는 곳이 바로 팔이죠. 왜 우리 운동하고 나면 괜히 이두 쥐어짜면서 만져보라고 하잖아요. 특히 두툼하고 힘주면 솟아오르는 이두근은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사람 전체적인 몸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 가능해 하고 상상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남자분들이 이두에 집중하고 키우고 싶어 하죠. 팔 운동은 단관절 운동이라 운동 방법이 특별하거나 어렵지 않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운동 중 하나가 이두 운동이죠. 분명 힘들게 이두는 다 털린 것 같은데 잠깐 그때뿐이고 지나고 나면 이두가 별로 커진 것 같지 않죠.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두가 잘 크지 않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 영상은 어떤 운동이 효과적이냐보다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왜 어떤 운동 하라는 영상은 너무 많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두 운동 다 턴 것 같은데 두꺼워지지 않고 정체기가 계속된다면 오늘 영상에서 본인이 해당되는지에 대해 한번 체크해보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두가 잘 커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가벼운 무게로만 운동하는 거예요.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이두 운동할 때 대부분이 매일 똑같은 무게를 다루거나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다루는 버릇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두근은 소근육이라 대근육보다 고중량 무게를 진행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근육이란 건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을 기억해 주셔야 하죠. 즉 내가 다루는 무게에서 지속적인 과부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일 운동을 해봐야 변화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두근은 소근육이라 데드리프트나 스쿼트와 같이 고중량을 무리하게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다만 덤벨컬 8kg가 익숙해졌다면 계속 8kg로 가기보다 10kg를 한 번씩 도전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근육은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커질 수 있죠. 다음으로 신장성 수축을 잘 수행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신장성 수축이란 무게를 들어 올린 후 다시 원래 지점으로 돌아갈 때 근육의 수축을 유지한 채 근육의 길이만 늘리는 것을 말해요. 즉 덤벨컬을 하는 사람이 덤벨을 최대한 올려 수축을 하고 다시 원상태로 내릴 때 힘을 확 빼지 않고 이두근의 장력과 수축력을 유지한 채 내리는 거죠. 이때 포인트는 내릴 때 아예 힘을 푸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장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 신장성 수축은 이두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너분들이 끝까지 힘을 빼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두 운동할 때 올라가는 거에만 신경 써서 최대치로 힘을 줘 올린 다음 내릴 때 힘을 탁 풀어버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근육의 최대 수축 이후 그 수축을 그대로 느끼면서 근육의 길이를 늘리는 것에 집중하면 폭발적인 근성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두가 잘 크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치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 치팅을 사용할 거예요. 치팅이란 평소 운동량이나 무게 등이 자신에게 적절하지 않아 반동이나 튕기기 등이 해당하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자세로 하다가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는 실패 지점에서의 치팅은 근육에 더 많은 과부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수단이죠. 하지만 동작 시 약간의 치팅이 무의식적으로 버릇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치팅 자체가 익숙해져 분명 정자세로 할 수 있는 무게나 운동임에도 치팅을 사용하게 되면 이두뿐만 아니라 다른 근육 역시 근성장에 결코 좋지 않죠. 즉 아무런 목적 없이 하는 치팅은 주동근의 사용을 방해하죠. 이두근 운동에서도 바벨컬이나 덤벨컬을 할 때 무게를 본능적으로 더 쉽게 늘리기 위해서 허리를 젖혀 상체의 개입을 높이거나 무릎을 튕겨서 하체의 개입으로 무게를 들어 올리는 분들이 많죠. 아마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아직 남아있거나 혹은 운동 초반에는 치팅을 사용하지 않고 정자세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후 주동근에 힘이 없거나 더 이상 진행을 하기 어려운 실패 지점에서는 치팅을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두가 커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꽉 차고 펌핑 잘 된 이두로 키울 수 있을까요? 반대로 하면 되지 않아? 맞아요. 앞에 말씀드린 자세와 습관을 그대로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좀 더 딥하고 세세하게 이두를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먼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장성 수축을 집중해야 해요. 수축에는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 두 가지를 대표할 수 있어요. 단축성 수축은 중량을 위로 올리는 동작에서 근육이 짧아지면서 나오는 수축이며 신장성 수축은 네거티브, 즉 반대로 내리거나 풀면서 수축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신장성 수축은 네거티브라고도 표현해요. 아마 여러분은 단축성 수축, 쥐어짜는 수축만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쵸? 특히 네거티브, 신장성 수축을 아시는 분들이라도 들어 올렸을 때 짜내는 수축이 근비대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생각과 반대죠. 호주 이디스코 완대를 비롯한 일본 나카타대, 브라질 론드리나 주리대 등을 포함한 국제연구팀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즉 단축성 수축보다 내려놓을 때인 신장성 수축에서 근력과 근량 증대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어요. 즉 무거운 덤벨을 들어 올리는 것만큼 천천히 내려
내려놓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아니 오히려 집중하면서 내려놓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 연구팀은 실험을 진행했는데 참여자들은 5주 동안 일주일에 2번씩 덤벨컬을 수행한 3그룹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대조군으로 구성했죠. 이 3그룹 중에서도 신장성 수축에 초점을 집중한 그룹과 단축성 수축에 초점을 둔 그룹으로 나눴죠. 그리고 결과는 흥미로웠어요. 신장성 훈련에 집중한 그룹이 단축성 수축에 초점을 둔 다른 그룹에 비해 운동 횟수는 절반만 했음에도 힘의 증가는 매우 비슷하게 나왔어요. 또한 신장성 수축에 주력한 그룹의 근육 두께에서 다른 그룹보다 더 큰 개선이 나타났죠. 호주 이디스코완대 겐 노사카 교수는 신장성 수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근육의 힘과 크기를 증가시키는데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입니다. 라고 전했어요. 이건 이두근뿐만 아니라 다른 근육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니 기억해주세요. 다음 이두를 강하게 키울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립을 다양하게 해서 운동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두는 접는 거 말고 없지 않아? 물론 이두를 생각했을 때 시작부터 손목을 앞으로 향하게 하는 그립이 가장 크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자세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손바닥을 마주보게 한 그립으로 손목을 중립으로 놓고 수행하는 해머컬의 경우도 이두근의 자극은 물론 상완근에도 큰 자극을 줄 수 있어 입체감 있는 이두를 만들기 위해선 꼭 필요한 운동이죠. 또 다르게 일자바벨과 이지바를 번갈아 운동하거나 그립의 넓이를 넓게 하거나 좁히거나에 따라 이두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두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 아세요? 장두와 단두로 나눠져 있죠. 장두는 이두 전체에서 긴 근육의 바깥쪽에 위치하며 단두는 짧은 근육의 이두 안쪽에 위치하는 근육인데 그립을 넓게 잡을수록 단두를 타깃하거나 좁게 잡을수록 장두를 타깃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립에 따라 부위를 달리할 수 있어 다양하게 잡아 운동하면서 장두와 단두를 골고루 발달시키는 게 중요해요. 다음으로 이두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선 고중량을 사용해야 해요. 특히 초반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팔은 소근육이라 저중량 고반복이라고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가벼운 중량만 다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부위나 마찬가지로 근육이 다루는 중량이나 총 운동 볼륨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만 분비대가 일어나죠. 이두 역시 무조건 저중량만 계속하면 크게 성장하기 어렵죠. 즉 점진적 가부하가 필요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운동 초반 정도만이라도 고중량으로 바벨컬 같은 운동을 추천해요. 특히 바벨컬로 고중량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두 운동 중 가장 큰 중량을 다룰 수 있는 종목이며 바벨 특성상 점진적 가부하의 원칙을 적용하기 쉽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두를 완벽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케이블을 사용하는 거예요. 프리웨이트 경우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완벽한 직선 운동을 할 수 없어요. 바벨컬이나 덤벨컬은 저항이 수축 이완 시에 일정한 자극을 받기 어렵지만 케이블을 이용한다면 지속해서 아래로 당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자극을 일정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운동 후반부에 큰 자극과 펌핑을 유도하는데 케이블이 효과적이죠. 실제로 케이블컬은 이두근등 활성도가 가장 높은 운동 중 하나예요. 심지어 80%의 이두근 활성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후반부에는 케이블을 활용한 이두 운동이라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을 수 있어 무조건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왜 두꺼운 이두근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두가 소근육이라고 저중량 고반복만 생각하지 말고 운동 초반에 고중량도 진행하면서 점진적 가부하를 진행하는 게 좋아요. 또한 무게를 들어올릴 때 단축성 수축뿐만 아니라 내릴 때 수축을 끝까지 유지하는 신장성 수축을 느끼는 게 중요하죠. 컬을 이용할 땐 덤벨, 바벨뿐만 아니라 케이블까지 진행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반동을 이용하거나 허리를 젖히는 치팅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이두 운동을 하셔도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된 팔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이두를 키우는 효과적인 방법들 기억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효과적인 이두 운동법에 대해 소개할게요. 앞으로 더 다양한 운동 정보들과 건강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